자, 오랜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수현, 내가 뭐라 했어? 국민교육현장으로 대한민국 살리라고 얘기 안 했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 단식하고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크나큰 성과를 올리고 오신 분,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다가온 듯한 그 멋진 결과를 갖고 오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말아쳐먹는 일을 하고 자빠졌고, 한쪽에서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애국심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이제 빨갱이를 청소하고 자유민주국가의 자유국민만 살아가는 이런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자, 그럼 9월 16일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의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짓과 가짜도 모자라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실태는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기 문란이면 물론이고 안보적 측면에서는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에도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희낙낙 기고만장 국민 조롱을 앞세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것처럼 사기를 치며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 겁니다. 다급한 문재인 정권은 이를 마치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 것처럼 각색을 했지만 급기야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가히 혈을 내두를 정도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문재인 정권이 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청의 원인을 수차례 분석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게 조작을 했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문정권 고위직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경제, 부동산, 일자리 통계만 조작했겠느냐는 의구심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한 안보와 국방정책도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안보정책과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제하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합의를 핑계로 전방의 지피를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사단을 없앨 정도로 군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단행하고도 마치 이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계 조작을 일삼은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에 관련자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끌면서 끝까지 조작된 통계로 국민들을 속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는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꼬리보다는 몸통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의 수사를 당장 실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이 사건은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건 관련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이라 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밝힌 이상 특검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2023년 9월 16일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일동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일동 차렷! 일국 국민들께 경례! 멸공! 바로 우야 우 앞으로 간! 갑자기 교회에서 주여! 이리면 윤미향의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자다가 경기를 하고 갑자기 강장에서 주옥순 나오면 눈가리가 흰색 뒤비져가지고 아이고 저거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윤미향이가 대한민국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라붙어서 피는 안 빨아먹겠지만 살을 쪽쪽 빼주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엄마의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3주를 빠졌습니다. 그 3주 동안 전국을 이제 정강훈 목사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그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광화문에 하는 집회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윤미향이가 조총련에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제가 오랫동안 이분하고 싸움은 14년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싸우면서 보니까 이게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싸운 인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이 사람 뒤에는 반드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려고 한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저 여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윤미향이를 서부지법에 간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다 받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첩이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앞에서도 몇 분이 연설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은 인간입니다. 제가 문재인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을 찬탈한 이후 제가 가장 욕을 많이 한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장하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하성이는 여러분
청와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거는 정말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약간 이론적으로 꺼냈던 얘기인데,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경제정책에 도입을 시켰어요. 이게 도입을 시켜서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 이 소득주도 성장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년이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소득주도 성장은, 저거는 100% 엉터리다. 저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장하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문재인 일당들이 청와대에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쳐야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을 핵심적으로 댄 게 바로 이 경제정책입니다. 이 경제정책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집값이 폭등했죠? 이 집값이 폭등을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입이 다 공작을 짜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공과 북계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대한민국에 적용시켰다고 저는 의심하는데 맞습니까? 자, 여러분 띄워주세요. 자, 다음 여기 나오는 이 세 인간 중에 김현미가 여러분 국토부 장관 했죠? 이 여자가 무려 27분 이 주택정책을 바꿔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이 주택정책을 한두 번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정책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려 27번을 이 경제 주택정책을 하면서 여러분, 바로 아까 우리 이계성 대표님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통계를 조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통계청은 여러분 이거를 조작하면은 국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지요. 신뢰를 안 가도록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서 이 통계청장을 갈아치웠어요.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이 통계청을 무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가까이 철저하게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나하나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하나하나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빨리 깜빵에 안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 1.1획도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저놈을 집어넣는다면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 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5년 집권하고 내려오면 그냥 두겠습니까? 안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청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1획도 진실과 팩트를 가지고 해서 이재명이를 잡아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구속은 됩니다. 근데 시간 차이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면 걸수록 내년 총선에 우리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3명이 나와 있는데 이 3사람이 청와대에서요 통계청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 이 통계청 조작을 해가지고라도 국민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으면 너네들 전부 다 예산 다 깎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중지하겠다, 이렇게까지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게 전직 통계청 여성이었는데 그 청장에 의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작전, 이 장하성과 이 중간에 있는 얘 이름 뭐죠?
누구죠? 예? 김상조. 김상조. 아,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거대한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나라를 말아먹은 놈들입니다. 자, 다음 맨위의 장하성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놈입니다. 여기서 잘려가지고 문재인이가 어디다 보냈냐? 또 중국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중국의 대사로 보냈으니 여러분 이 인간이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조작서부터 지금 내년에 우리 총선에 분명히 중공과 북계가 선거 조작에 가담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은 확실하게 정말 방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정말 우리가 한번 요청합시다. 부정선거 저 선관위 확실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관위를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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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통계 조작했던 놈. 자, 여기 김상조, 그 다음에 김수현, 그 다음에 김현미, 그 다음에 통계청의 그 여성을 바꾸고 강신욱, 이 세 사람 맨 밑에 4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한 이 나라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문재인이가 맡겨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두고 아파트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무려 32평이 한 3억 8천 4억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융자 내면 웬만한 직장인도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살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일당이 들어와서 이 쓰레기 놈들이 경제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32평이 12억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망쳐놨다니까요. 저는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 맨 위에 있는 1번 장하성 욕을 제가 문재인 5년 동안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있어요? 없어요? 자, 집값 조작 감사원에서 문정부 집값 조작 확실한 것만 94번. 자,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감사를 해서 지금 22명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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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나와서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다음 정부까지 최소한 이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여러분 최소한 20년은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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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설을 잘하긴 잘하는데 자기가 갖고 하는 거 자꾸 나보고 갖다 주게. 자, 저런 국가감과 애국심이 바탕이 돼 있어야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장관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옥순 대표를 여가부 장관식이 나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참 골치 아프네. 이게 뭔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얘기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뭐 여가부 장관, 대한민국 장관 하시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이나 그동안 허요식하고 잘 살아오면서 나라가 위급할 때 아스팔트 광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인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박근혜 된 불법 탄핵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구나, 이 뭐지? 치매가 왔나? 박근혜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그 전에 대통령이 이명박. 예? 이명박.
아유, 내하고 이명박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갈 때 아무도 나서서 목숨 건 단식이나 그걸 막아서는 인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인사를 하고 자시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잘 보고, 적어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지랄이든 뭐든 다 내던지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이런 인간들이 아니면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뽑으려면 이정린 차관님께 꼭 먼저 물어보시고,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꼭 물어보시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서 연세 우유 드시는 분? 연세 우유 드셔? 내가 어지간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서울대 문제를 했더니 연대 측에서 지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이런 줄이만 열면 서울대도 안 놓은 새끼가 자꾸 서울대 얘기만 해. 이래서 연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세 우유보다 더 좋은 우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잘 들어보세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얼마나 살이 빠졌으면 살을 찌울 목적으로 만든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 그런데 그 우유의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글 전체를 갖다 붙여도 도저히 이름이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유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 연세 많으니까. 못해요? 연세 많으니까 연세 우유. 빨리 얘기하고 내려갈 테니까 내려간 뒤에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요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실 우리 연대 구국동지회 회장이신 유관모 회장님의 연설을 듣기 전에 요 우유의 이름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유관모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천재. 아유. 야, 천재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구국동지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충성! 제가 왜 연세대학교로 오늘 얘기를 하느냐면은 연세대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제 뒤에 연세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 광화문에도 대학 깃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어느 대학이냐 그랬더니 지방대학인데 우리가 한 12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ROTC 출신도 뽑고 하는데 지방에서도 이 애국성지, 여기가 광화문 애국성지입니다. 여기를 그리워하지만은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비로구에서 제가 시골에 삽니다. 농사지면 시골에 사는데 이렇게 신문이 와서 이렇게 들춰버리고 보니까 제가 신문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어디입니까? 자유일보. 자유일보인데 조선일보는 너무 페이지가 많아요. 그리고 복잡한데 자유일보는 요점을 딱딱 얘기해가지고 서 있는데 그것만 쭉 훑어보고 몇 가지만 보면 하루 일과 딱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자유일보를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야, 어디 모로코라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리비아도 있습니까? 그래서 야, 모로코 리비아에서 우리 손자들이 보라고 지구본을 하나 마련해놓고서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모로코라는 데가 저 유럽하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거기 N쪽에 있는 그 섬길쭉한 그 나라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 같은 고적 도시인데 거기에 한 일주일 전에 6.8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명이 아니고 3,000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5,000명이에요. 단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난 리비아에서 시리아인 줄 알았어요. 시리아 그 못된 놈 한 놈 있죠. 시리아인 줄 알고 보니까 리비아인데 거기 모로코 다음 나라예요. 거기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그 며칠 동안 아마 줄기차게 내렸던 놈이에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댐이 두 군데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물줄기가 건물 한 6층 높이, 그러니까 15m, 6, 7m의 파도가 쳐가지고 그 마을을 전부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신문에 나온 것이 11,000여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거기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된답니다. 2만 명이. 이 2만 명이라는 게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 홍수에서 죽었다니 이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해서 커피 한 잔 타다 놓고 마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무섭기도 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만 명을 휩쓴다는 게.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인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기어가는 들짐승 날아가는 새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인간의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그래서 잘 어떻게 살아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니 남자란 놈들은 여자만 보면 자기 마누라 삼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못된 짓만 보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거기 사람을 따라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이 식물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런 목돈은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나 후회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이제 다시는 이놈들 상대를 안 하겠다. 확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마누라 있습니다. 너 아들 몇이야? 셋입니다. 아들 누구야? 함이 있고 셈이 있고 야생인가요? 야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희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 배를 길이는 300피 300 그 다음에 폭은 50 높이는 30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 안에 먹을 양식을 충분히 놓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7일 후에 비가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쏟아지게 해가지고 아주 인류를 전부 망가뜨려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이건 문재인이 개새끼, 또 이재명이 개새끼,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김명수 이 소새끼, 그 다음에 문재인이 저 윤명이 아까 얘기한 이 개같은 년, 그 다음에 또 조국 같은 놈, 이런 놈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해라! 구속해라!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서 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7쌍씩 건장한 놈 그 배 속에 집어넣고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내리는데 배가 평지에 있는 것이 비가 내니까 둥둥 뜨는 겁니다. 산위까지 떠가지고 그때서부터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먹고 사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식물, 동물 움직이는 거 다 인간까지 아주 싹쓸이 다 보는 거예요. 싹쓸이를. 그래가지고 그 물이 빠지는 데만 150이 걸렸어요. 150은 5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싹 쓸어내버리고 다시 땅에 150일 지나고 나서 그 자식들이 셈과 함과 요셉이 나왔을 때 야벳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땅을 지배를 하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오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알을 셋의 가족들입니다. 얘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브라질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손들입니다. 앞으로는 내 이 짓을 절대로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아직 생각나는 것이 여기 빨간 깃발이 있어 해병대들이 많은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물이 그렇게 홍수가 냈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최수근 상병이라고 해병대 상병이 물에 빠져서 홍수로 떠내려간 그 실종자를 찾다가 잘못해가지고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고 보니까 해병대 무슨 박무슨 대령이야,
거기서 해가지고 수사단장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게 국가에 민주당이 다 여기에 붙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그냥 그것 때문에 혼란이 돼서 어떤 해병대가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해병대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저 인천 상륙작전 했던 것도 해병대가 앞장을 섰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부준 것도 대한민국의 해병대에 있고 우리 월남도에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한 것도 우리 청년부대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 해병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해병대는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소설을 여겼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최상병 하나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나중에는 요새 대통령까지 뭐 연관이 됐느니 뭐 국방부 장관 이것 때문에 사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에 해병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끔 노래 부르는 것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이슬같이 죽으자는 노래가 있잖아요. 해병대가 자기 해병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조용하게 처리가 될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일주일에 신문 가십날 한번 보니까 육군에서 사격 훈련합니다. 처음에 헌병에 가면은 실지 실탄을 매가지고 사격장에서 엇갈려가지고 사격 훈련하는데 그 훈련병이 거기 앉아있는데 유탄이 누가 잘못 썼겠죠. 잘못 써가지고 바위에 맞아가지고 유탄이 와가지고 훈련병이 맞아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방송되고 하니까 여러가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누가 쐈느냐 이걸 조사해가지고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공고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를 갔죠.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은 하나지만 이미 싼난 시체를 변해서 다시는 살아서 돌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거기서 한 이틀 저기를 하다가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나는 이미 내 아들이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누가 또 죽여서 잘못 해가지고 오인돼서 사교해서 죽였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되고 그 아버지가 고통이 되겠느냐. 나는 내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이것으로만 만족한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점을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절대로 안전사고는 내지 말라. 이렇게 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어느 독지가가 야,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감동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거 믿어버려가지고 훌륭하게 장례를 잘 치러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해병대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최숙은 아버지의 생각도 그렇지만은 우리 박정훈 대령 그 사람도 우선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서 좀 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불과 6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200석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느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내 지역구에서 우리 우파, 우리가 보수하는 우리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고향은, 마을은 내가 지킵니다. 내 마을은 내가 지킵시다. 그래서 반드시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후에 우리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누가 얘기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는 것이 31%, 못한다는 것이 60%입니다. 이거 거꾸로 된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반드시 엄선해요. 그래서 언론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언론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올바로 섭니다. 언론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늦어도 10월 말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기강이 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다시 한번 구속해라! 구속해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큰 소리로 한번 합니다. 시작.
괴로우나 나도 나라 사랑하세. 충성! 또 이걸 두고 가시네. 앞으로 사회자 비서를 하나 써야 되겠어요. 이걸 옮겼다 왔다 하는. 자,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유관무 회장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저 옆에 좌파들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 계담 유포 집회예요. 거기에 오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지 그쪽에 있는 사쿠라 보고 야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이랬더니 저거들이 진실로 찍어온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하고 그들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줄 테니까 뭐 언론에 2,000명 1,000명 계절되는 거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 그 사진 보낸 놈 보고 내가 그 대가리 수를 한번 헤아려봤더니 48명이야 48명. 그러니까 마이크 틀고 걔 지랄병 떨다가 쪽팔리니까 지금 마이크도 꺼버렸어요 쟤들이.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모였느냐 한번 보시오. 요거 지금 양쪽에 있는 날개를 치고 이 정도야. 세상에 입에 말도 잘 안 돼. 이재명 떡 됐다. 떡이 됐다는 것은 끝났다 얘기요. 이재명이가 아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후쿠시마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둘 다 안 돼서 다음 주 되면 이제 후쿠시마 계담 유포 집회는 끝이 날 거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좌파 한 서너 명 보내가지고 개 할배까지 왔어요. 그쪽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가보라고 여기 왔다가 해병대한테 걸려가지고 기사덕이 안으로 터지고 도망가느라고 이 새끼들 시금에 다 도망갔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병 구국혁명단 우리 강군열 회장님 전국대학 국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해병대 일동을 전부 모시고 한번 멋진 연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입장! 우리들은 해병대 바다의 용서. 참고로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해병대 노래 좀 틀어놔. 충성! 대학연합 구국동지 회장 겸 여기 올라와 있는 해병대 호국특명단 회장 강군열입니다. 오늘 해병대 올라왔는데 해병대는 육해공 해병대 가운데서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병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월 대표께서 오늘 특별히 하모니카 연주를 한 곡 하고 연설을 해달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찬송가 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노래를 하지.
하겠습니까? 진주 조개잡이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박수하시고 환호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평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탁월하십니다. 네, 이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승용차를 타고 부산을 향해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해야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을 출발할 때는 아주 호기롭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애국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들고 자신감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기의 기름이 떨어지고 자신감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제 딱 7달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확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야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가 어쩌면 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패배 의식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앉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간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간증만 들으면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입니다. 1979년 5월달에 제가 전라남도 해남군 산해면 부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과 2살, 3살 난 딸 4식구가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한 달에 쌀 2말 그리고 단돈 5만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모든 예우였습니다.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5만원.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 가가지고 부두에서 내려서 해안가를 따라가면 저희 교회가 나오는데 5만원 가지고 목포에 나와서 시장 한 번 오면 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임신한 우리 산부들이 음식이 땡기듯이 그날따라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땡기는 거예요. 근데 먹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도 없습니다. 무슨 고기든지 쇠고기든지 닭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안 가릴 테니까 고기면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사택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사택으로 쫓아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큰일 났다니까 제가 그 2학년 학생을 따라서 교회당에 갔어요. 교회당에 가서 문을 쫙 열고 보니까 교회당 오른쪽 유리통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꽁 한 마리가 그 교회당 안에서 나가겠다고 이리 퍽 저리 퍽 이리 퍽 저리 퍽 하는 거예요. 저는 꽁이 미련한 동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뚫고 들어온 창문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찾더라니까요. 즉 기다렸더니 이 꽁이 자기 힘에 써져가지고 제가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